안녕하십니까, 김영식 교수입니다. 제21강 레이 웬덜히 에너그램 파트 3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에너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되는지를 살펴보시고 오늘 할 부분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난 파트 2에서는 타일 뷰와 타겟 뷰가 있고, 타일 뷰에서 타겟 뷰로 갖다 놓으면 쩍 하니 달라붙거나 혹은 밀어내거나, 그 다음에 타이머와 포인터를 그다음 이렇게 만들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레벨을 선택할 수 있게 레벨을 선택할 수 있고요. 지난 시간에 했을 때 이 선택한 타일이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 커지면서 그림자가 생성되게 마치 들어 올리는 효과가 나오도록 만들 것입니다. 밀어내는 효과가 있죠. listen 점수를 읽습니다. 제대로 된 것을 갖다 놓으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파티클 효과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티클 효과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운드 효과, 애니메이션, 점수도 애니메이션으로 나타내고요. 제대로 된 걸 갖다 놓으면 쩍하니 달라붙은 애니메이션과 파티클 효과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또 파티클 효과, 이런 것까지 나오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힌트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타겟에 하나씩 갖다 놓게 되고요. 점수는 조금씩 읽게 됩니다. 점수는 읽게 된다. 자,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그램 파트 3 타일을 드래그 했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들어 올리는 효과와 그림자 효과, 그 다음에 사운드 이펙트, 헬프, 힌트 버튼, 그 다음에 폭발하는 파티클 이미지, 그 다음에 레벨 1, 2, 3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일을 드래그 했을 때 사실적으로 좀 키우고 그림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타일 드래깅 인핸싱을 해보겠습니다. 타일 뷰.swift 파일로 오셔서 2D 쿼츠 프레임워크를 임포트 합니다. 그림자를 표시하기 위해서 타일 뷰는 UI 뷰는 자체 레이어를 갖고 있는데요. 자체 레이어의 섀도우 컬러는 이제 블랙, 그 다음에 오파시티는 제로. 이건 그림자가 보이게 안 하게 하는 거예요. 초기 값은 옵셋과 레디우스 바운드를 좀 표시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표시합니다. 그럼 초기에는 설정만 하시고 안 보이게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타일 뷰를 터치했을 때 들어 올리는 효과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섀도우 커패시티를 0.8, 즉 그림자를 보이게 설정한 것입니다. 원래는 0이었는데 0.8로 하면 약간 회색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터치 엔디드, 마지막으로 손가락을 떼면 그림자의 커패시티, 섀도우 커패시티가 0이 돼서 그림자가 안 보이게. 그래서 타일을 옮길 때 그림자가 보이게 하시고요. 타일을 옮길 때 그림자가 보이게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좀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일을 리사이징 하기 위해서 템프 트랜스폼이라는 코어 그래픽스 어파인 트랜스폼 변수를 하나 만듭니다. 이거는 아이덴티티, 즉 단위 변환, 아무것도 변환하지 않는 템프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나 만들고요. 터치를 비긴하게 되면 이 현재 트랜스폼을 템프 트랜스폼으로 대피를 시켜놓고 사이즈를 1.2, 1.2로 타일 사이즈를 키우면서 그림자를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떼면 그림자를 안 보이게 하고 타일의 사이즈를 아까 대피시켜 놨던 원래의 트랜스폼, 즉 원래 사이즈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로 메모리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뭐 터치 캔슬드 같은 것도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타일을 움직였을 때 글자가 커지고 그림자가 보이게 되는데 근데
지금 움직인 타일이 지금 이걸 움직였는데 다른 타일 비에 베드 밑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이유는 원래 이 서브 뷰들을 애드한 순서대로 디스플레이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타일을 옮길 때 그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타일을 움직일 때마다 지금 터치 비긴에서 터치한 타일 뷰는 항상 프론트 제일 위로 오게 슈퍼 뷰의 메소드인 Bring Sub View to Front 가장 상위 뷰로 오게 만드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가장 위가 되도록 만듭니다.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위에 보이게 제대로 된 굿 레이어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타일의 그림자도 만들고 크기도 키웠습니다. 자, 이제는 사운드 이펙트를 넣어 보겠습니다. 사운드 이펙트를 넣기 위해서 이 스타터에 들어있는 사운드 파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ding, wrong, win. ding은 그러니까 타겟에 타일이 잘 맞췄을 때 띵하게 띵 하는 소리가 나는 것으로서 매치가 됐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wrong은 찍 하는 메소드로서 제대로 된 타겟에다 놓지 않았을 때 점수를 깎일 때 나는 그런 효과음이고요. 완성을 했을 때 나는 win.mp3 이 세 가지 사운드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config.swift 파일에 이 사운드 이펙트 상수 사운드 딩, 사운드 롱, 사운드 윈, 그 다음에 오디오 이펙트 파일을 이 세 가지 변수를 배열로 갖는 오디오 이펙트 파일 배열을 만듭니다. 자, 컨트롤러 새로운 파일을 만듭니다. 오디오 컨트롤러. 오디오 컨트롤러는 오디오 파일과 AV 오디오 플레이어 객체를 쌍으로 갖는 딕셔너리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초기화를 시킵니다. 오디오 딕셔너리 오디오 파일 이름과 객체 쌍으로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플레이어라는 것은 AV 오디오 플레이어 변수이고요. 프리로드 오디오 이펙트는 일단은 게임이 시작되면 세 가지 오디오 파일들을 전부 다 로딩을 합니다. 오디오 이펙트 파일에서 차례대로 이 세 가지 오디오 이펙트에서 로딩을 해서 AV 오디오 플레이어를 만들고 가드렛 그러니까 어설트 하는 것이죠. 플레이어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없다면 리턴이 되도록 이걸 안 해주면 제대로 로딩이 되지 않았을 때 크래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만 플레이가 되도록 루프는 0으로 하시고요. prepare to play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딕셔너리에 추가를 합니다. 파일 이름 이펙트 그 이펙트에 AV 오디오 플레이어 객체는 아까 만든 플레이어가 되도록 딕셔너리에 추가를 한다. 오디오 딕셔너리에 추가한다. 그 다음에 플레이어 이펙트는 오디오 파일 플레이 메소드인데요. 플레이어 이펙트는 이 플레이어 이름을 받아서 오디오 딕셔너리에서 플레이어 객체를 가져와서 이미 플레이 중이라면 리와인드를 시키고요. 플레이 중이 아니라면 다시 처음으로 플레이 시킨다. 이렇게 합니다. 자, 게임 컨트롤러 오셔서 게임 컨트롤러에서 이 오디오 컨트롤러 객체를 하나 만드시고요. 변수를 만들고 생성자에서 객체를 만들고요. 오디오 컨트롤러에 프리로드 오디오 이펙트 함수, 즉 세 가지 오디오 이펙트를 로딩해서 오디오 딕셔너리에 갖다 놓는 프리로드 오디오 이펙트 함수를 호출합니다. 오디오 이펙트 파일 이거를 배열을 인자로 넘겨주는 것이죠. 그리고 제대로 된 타일 뷰가 타겟과 매치가 됐을 때는 이제 사운드 딩
딩 해서 사운드 효과를 내게 플레이어 이펙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하지 못했으면 사운드 롱 찍 하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그 플레이가 되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에 피니시 게임을 하게 되면 다 맞췄으면 사운드 윈 사운드가 플레이가 되도록 만듭니다. 그럼 이제는 사운드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운드 효과를 얻게 되었는 것 같이 한번 또 다시 해보면 이렇게 제대로 맞추면 딩 소리가 나고요. 제대로 못 맞췄으면 찍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들어 올리면 커지죠. 그 다음에 항상 상단으로 갑니다. 항상 상단으로 간다. 제대로 맞췄습니다. 제대로 맞췄어요. 쩍하니 달라붙은 애니메이션, 점수 올라가는 애니메이션, 파티클, 그 다음에 힌트도 만들 거고요. 지금 이 사운드 효과를 내는 것이죠. 다 맞췄으면 이 윈 사운드가 효과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파티클 효과, 익스플로전을 해보겠습니다. 파티클 효과. 자, particle.png가 지금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얀 범위 particle.png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파일 뷰에서 explode view라는 것을 만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파티클 효과를 나타내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explode view는 폭발하는 뷰고 UI 뷰의 서브 클래스이고요. 코어 애니메이션 이미터 레이어 타입의 변수를 만듭니다. 파티클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코딩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레이어는 CA 레이어가 아니라 CA 이미터 레이어가 리턴이 되도록 레이어 클래스 변수를 CA 이미터 레이어가 리턴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에 생성자에서 파티클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미터 셀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야찌 게임 파티클 효과를 코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미터의 포지션, 이미터는 이렇게 발산한다는 뜻이에요. 파티클이 발산을 한다. 포지션은 이 바운즈의 위스의 중간, 하이트의 중간, 그 다음에 사이즈, 바운드의 사이즈, 랜덤 모드는 어디티브, 이미터 쉐입은 렉탱글 형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override did move to super view. 그래서 파티클은 UI 이미지 텍스처를 하나 만들고요. particle.png로 텍스처를 하나 만들고요. CA 이미터 셀을 생성을 합니다. 이미터 셀의 name, 텍스처, 그 다음에 birth rate, 1초에 200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조금씩 바꿀 수가 있습니다. 0.275초 동안 생존하고요. 그 다음에 랜덤 색깔이 RGB 111에서 RGB 블루가 1에서 0.67 사이로 바뀌게, 이것은 화이트에서 오렌지 정도의 색깔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약간 노란색 불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점점 시간이 지나면 블루의 색깔을 줄이고요. 벨로시티는 셀의 속도의 범위, 벨로시티 레인지는 40, 그러니까 퍼져나가는 속도가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스케일의 크기의 감소 속도도 좀씩 다르게, 셀의 생성 방향은 360도, 이런 것들을 이미터 셀 배열에 넣습니다. 그리고 생성한 파티클은 2초 후에 전부 다 제거를 시켜서 2초 동안만 폭발하는 효과가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죠. 자, 이 코드를 잘 활용을 하셔서 나중에 야찌 게임에서 파티클 효과를 내도록 합니다. 자, 게임 컨트롤러 오셔서 게임 컨트롤러 이 플레이스 타임
플레이스 타일, 제대로 타일을 타겟에다 갖다 놨을 때 호출이 되는 플레이스 타일 끝에다가 이 익스플로드 뷰, 이 파티클 효과를 낼 수 있는 익스플로드 뷰 객체를 만드시고요. 이 객체는 타일 뷰 센터에다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추가하고요. 이 익스플로어 뷰는 이 타일의 뒤에다가 보냅니다. 앞에다가 파티클 효과가 하는 게 아니라 타일의 뒷면의 효과가 바탕화면에 나타나도록 뒷면에 나타나도록 만듭니다. Send subview to back, 즉 타일의 밑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실행하면 타일의 밑에 파티클 효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갖다 놓으면 아이고 이게 아니네. 갖다 놓으면 파티클이 이 타일 바깥으로, 그 다음에 밑에서 뒤에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간 흰색에서 오렌지색이 나오는 거죠. 1초 200개, 2초 동안만 파티클이 나옵니다. 자, 이제는 타일들에 대해서 파티클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다 솔루션을 완성했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별똥별이 지나가는 것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타더스트. 별똥별이 지나갈 때 마치 우주 별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것입니다. 자, 스타더스트 뷰는 익스플로드 뷰를 카피하신 다음에 조금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비슷하고요. Did move to 슈퍼뷰에서 라이프타임은 익스플로드 뷰보다 좀 짧게 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엑셀러레이션이 마이너스 200 왼쪽으로 흩날리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중력 효과가 나오게 하도록 Y 엑셀러레이션을 100 아래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왼쪽으로 가게 만들고 아래로 떨어지게 이런 식으로 추가해 줍니다. 게임 컨트롤러에 오셔서 게임 로직이 끝났을 때, 다 맞췄을 때 일단 이 별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타겟의 0번, 타겟 타일의 0번, 그것이 처음 위치가 되겠고요. 스타트 X, X와 스타트 위치가 되겠고요. 퍼스트 타겟의 Y가 되겠고, end는 스크린의 오른쪽 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더스트라는 것을 만드는데, 스타더스트를 만들고 마찬가지로 add subview, send subview to back 하시고요. 애니메이션을 해서 초기 위치에서부터 이 end 위치까지 바뀌면서 보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기 위치 여기에서부터 end 위치까지 애니메이션이 되도록, 즉 파티클이 쭉 움직이면서 애니메이션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쭉 움직이면서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자, 보시면 다 맞추면 타일들은 각각 타일 밑에 익스플로드 되고 있고요. 제대로 다 맞추게 되면, 자, 지금 이제 보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타더스트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별똥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여기까지 파티클 효과를 내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힌트를 보이게 만들겠습니다. HUD 뷰에다가 힌트 버튼을 추가합니다. 우리는 다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저작하는 것이 아니라 코딩으로 만들 거예요. UI 뷰 버튼을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버튼의 이미지는 UI 이미지 btn을 갖다 쓰고요. 타이틀은 힌트, 폰트는 폰트 HUD로 하고요. 백그라운드 이미지
힌트 버튼의 이미지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위치는 약간 왼쪽 상단이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힌트 버튼을 또 add subview 합니다. 힌트 버튼을 add subview 한다. HUD 뷰에서 HUD head up display에 타이머, 포인트, 힌트 3개까지 추가됐고요. 자, 이렇게 힌트가 추가됐습니다. 자, 이제 게임 컨트롤러에 오셔서 게임 컨트롤러에 힌트 버튼하고 액션 버튼 메소드를 추가합니다. HUD의 힌트 버튼 add target 액션을 연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코드에서 액션 메소드를 연결할 수도 있다. 액션 힌트. 그 다음에 힌트를 터치하게 되면 일단은 힌트 버튼은 false로 해놓습니다. 터치가 안되게. 게임이 종료가 되면 게임 종료 검사에서 힌트 버튼을 is enabled를 false로 만듭니다. 처음에 애너그램을 생성할 때 게임 컨트롤러의 애너그램 1 포문에서 힌트 버튼을 일단은 true로 만듭니다. is enabled를 true로 만든다. 그 다음에 액션 메소드를 추가해서 일단은 콘솔 창에 헬프가 추가되도록 합니다. 힌트 버튼이 터치가 되는지 보는데 터치가 안 돼요. 힌트 버튼이 터치가 안 돼. 왜 그러냐면 HUD 뷰 이닛에서 HUD 최상단에 있는 뷰를 유저 인터랙션 이네이블드를 false로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게임 컨트롤러 안에 들어있는 타일 뷰가 터치가 되게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이렇게 false로 했기 때문에 힌트 버튼이 터치가 안 돼요. 지금 HUD를 터치가 안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야지 게임 컨트롤러에 있는 타일 뷰가 터치가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럼 힌트 버튼가 터치가 되도록 만들려면 HUD 뷰에서 이것을 다시 true로 만들어줍니다. is user interaction enabled를 true로 만들어주고요. 게임 컨트롤러의 타일 뷰가 터치가 되도록 힛 테스트라는 커스텀 힛 테스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추가하게 되면 이제는 힌트 버튼도 터치가 되고 그 다음에 타일 뷰의 타일도 터치가 되도록 만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힌트도 터치가 돼서 헬프가 콘솔 창에 잘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힌트를 터치했을 때 로직을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힌트를 터치하게 되면 액션 힌트에서는 일단은 점수를 읽습니다. 그리고 타겟 중에서 아직 매치가 되지 않은 것을 찾아서 타겟 상단에 있는 타겟 중에서 비어있는, 즉 아직 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찾고요. 그 다음에 타일 뷰 중에서도 아직 매치가 안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비어있는 파운드 타겟하고 지금 타일 뷰 중에서 매치가 안 된 놈 중에서 그 같은 타일을 찾습니다. 그래서 찾았다면 if let 그래서 파운드 타겟이 nil이 아니고 파운드 타일도 nil이 아니면 이제는 그 타일을 이 서브 뷰 중에서 가장 상단으로 올리고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타겟 뷰의 위치로 옮깁니다. 플레이스 타일 그 다음에 힌트는 다시 true로 만들고 체크 for success를 호출하게 애니메이션을 호출합니다. 그러면 힌트를 누르면 이제 타일 중에서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이 제대로 된 타겟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 되겠죠.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레벨을 선택하게 쇼 레벨 메뉴를 만듭니다. 이 팝업 창이 뜨면서
UI Alert Controller로 Easy, Challenge, Hardcore 이 세 가지 라벨을 만들는데 각각 라벨은 1, 2, 3가 되는 것이죠. 레벨이 1, 2, 3. 액션은 Easy, Hard, Hardest가 되는 것이죠. Alert Controller가. 그 다음에 Show 레벨이 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메뉴가 보이게 Show 레벨 메뉴를 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레벨이 표시가 돼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레벨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레벨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뷰 디드 로드에서 레벨 1이 아니라 뷰 디드 로드에서 레벨 1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선택한 이 팝업 창에 뜬 것으로 레벨이 선택이 되도록 만들고요. 그 다음에 게임이 종료가 되면 클리어 보드라는 것을 호출해서 다시 한번 타일 뷰하고 타겟 뷰를 클리어 시키고 다시 처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클리어 보드는 타일 뷰하고 타겟 뷰를 다 없애버리고요. 뷰 컨트롤러에서 on anagram solved는 show 레벨 메뉴가 다시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완성을 하게 되면 메뉴가 다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최종적으로 애너그램 파트 3까지 다 완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파트 1, 2, 3 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클래스에 가보시면 강의 자리에 보시면 이 애너그램은 애너그램 1 스타터, 초기 시작하는 스타터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파트 3까지 완성했을 때의 최종적인 것도 zip 파일로 나와 있으니까 혹시 중간에 코딩이 제대로 안 되시는 분은 최종 zip 파일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잘 하셔야지 야찌 게임, 파티클 애니메이션, 사운드 이펙트를 잘 숙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